민수의 시선이 자꾸 바닥을 향했고 무의식적으로 목 부근을 만지는 습관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훈련하다가 다친 거예요. 민수의 거짓말이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정우가 씩씩거리며 다가왔고 무단면회가 뭔지 몰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현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규정 내가 만든 거거든요. 과연 해병대 사단장 어머니와 아들을 괴롭힌 가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필승의 어머니 김현숙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포항 새벽 5시 반 해병대 1사단 훈련장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1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일제히 뛰어나옵니다. 집합! 김현숙 소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릅니다. 작은 체구지만 그 목소리에는 25년 군 생활의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병사들이 순식간에 대열을 맞춥니다. 좌로 굴러 명령과 동시에 100여 명이 일제히 몸을 던집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군복을 관통해 살갗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계속 멈추지 마라. 병사들이 끝없이 굴러댑니다. 땀이 흙과 뒤섞여 얼굴을 더럽힙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팔다리가 저려오지만 해병의 자존심이 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현숙의 시선이 대열 끝 한 병사에게 고정됩니다. 박민수, 다른 병사들보다 체구는 작지만 굴러가는 동작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모습이 20여 년 전 자신과 똑 닮았습니다. 멈춰. 모든 동작이 일순간 정지됩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채웁니다. 뒤에서 한 병사가 작게 속삭입니다. 사단장님 역시 해병들의 어머니. 현숙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집니다. 해병들의 어머니. 이 부대에서 그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훈련 종료.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갑니다. 현숙은 홀로 사령부 집무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나치는 병사들이 충성 하며 경례를 합니다. 집무실 문을 닫은 현숙.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 안에 낡은 붉은 머리띠가 정성스럽게 접혀 있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해병 훈련병이었을 때 목숨처럼 지켜온 그 머리띠입니다. 색이 바랜 천에는 혹독한 훈련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현숙이 머리띠를 손에 쥐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 면회 때 이걸 넘겨주자. 벽에 걸린 모니터 화면 구석, 훈련병 시절 민수의 사진이 빛바랜 채 떠 있습니다. 입대 첫날의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처럼 강한 해병이 되자.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군에선 엄마 말고 사단장입니다. 민수는 자신이 김현숙 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대 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병이 되고 싶다며 현숙은 그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부대에서 민수는 그저 박민수 훈련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대 내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병들 정신력이 약해졌다더라. 훈련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던데. 특히 몇몇 고참들이 신병 교육에 강경 방침을 주장하고 있다더군.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해병을 만드는 것과
폭력은 분명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창밖 훈련장에서 오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딘지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현숙이 다시 붉은 머리띠를 바라봅니다. 이틀 후 면회일. 오랜만에 민수를 만나 이 머리띠를 전해주려 했는데 그때 집무실 문이 두드려집니다. 들어오세요. 최영철 부사단장이 들어옵니다. 얼굴이 심각합니다. 사단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병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부 고참병들이 신병들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주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현숙이 일어섭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네, 신병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숙의 손이 서랍 위에 붉은 머리띠를 무의식적으로 만집니다. 혹시 박민수 훈련병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해병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민수의 어머니로서 느끼는 불안감이 동시에 엄습합니다. 부사단장. 네, 사단장님. 내일부터 신병생활관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숙이 붉은 머리띠를 꽉 쥡니다. 면회 계획을 앞당기겠습니다. 창밖으로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혹시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아픔은 없을까요? 현숙이 사진 속 민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수야, 괜찮지? 엄마가 곧 갈게. 집무실 밖으로 또 다른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현숙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해병대 1사단.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숙이 붉은 머리띠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결심을 다집니다. 해병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새벽 훈련이 끝나고 고요해진 훈련장. 하지만 현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면회일. 김현숙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장 계급장 대신 평범한 운동화를, 군복 대신 낡은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단장이 아닌 그냥 한 명의 어머니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머리띠와 민수가 좋아하던 고향엿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정문 앞, 면회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었고 몇몇은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숙도 그 줄에 섰습니다. 평소 이곳을 드나들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가 아닌 민수 어머니로서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문 경비소에서 하정우 병장이 면회 명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6살 군 생활 3년 차의 고참병이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앞에 선 면회객들이 하나씩 신분을 확인받고 들어갑니다. 현숙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정우가 명부를 넘기다가 말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박민수 면회요? 사전 신청서가 없네요. 현숙이 당황했습니다. 사전 신청. 알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오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혹시 당일 신청은 안 되나요? 하정우가 콧방귀를 낍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없으면 면회 불가해요.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정말 1분이면 됩니다. 얼굴만 제발 한 번만. 하정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여기 놀러 오는 데 아닙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행정반 통해서 다시 신청하고 오시죠. 옆에 있던 후임 병사가 눈치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병장님, 제가 잠깐 민수를 데려와 볼까요? 정말 1분만. 하정우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야, 너도 규정 모르냐? 사전 신청 없는 면회는 절대 불가다. 후임 병사가 움츠러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습니다. 사단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니 그저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정우가 시계를 보며 일부러 굼뜬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선 면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도 시간 있는데. 현숙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지고 바람이 더 차졌습니다. 그때 후임 병사가 몰래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몰래 민수한테 연락해 볼게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임 병사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현숙은 정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모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재회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면회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숙만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생활관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후임 병사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자꾸 바닥을 향했습니다. 걸음걸이에서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고 대화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목 부분을 만지는 습관이 보였습니다. 현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뭐냐? 민수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훈련하다가 다친 거예요. 훈련이면 의무실 소견서가 있어야 해. 거짓말하지 마.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보따리 안에 머리띠가 주먹 속에서 구겨졌습니다.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안 돼요. 들으면. 그때 하정우가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무단면회가 뭔지 몰라. 후임 병사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하정우가 현숙을 노려봤습니다. 아줌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규정 위반이에요. 현숙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로서 분노하지만 군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현숙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25년 군 생활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그 규정. 현숙이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숙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거든요. 하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현숙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리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최영철 부사단장. 전화 너머로 최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단장님. 하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사단 전 병력 비상소집. 헌병대, 군기교육대 즉시 투입하세요.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현숙이 전화를 끊고 하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대상은 부대 전역 전수조사입니다. 하정우의 인중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어머니. 저 엄마 뒤에 숨고 싶지 않았어요. 현숙이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해병답게 참았구나. 근데 현숙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해병의 참음은 폭력의 방패가 아니야. 그 순간 부대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폭발했습니다. 우웅. 사이렌 소리가 포항 바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웠던 해병대 1사단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진 순간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헌병대원들이 무장을 갖추고 각 생활관으로 뛰어갔고 하정우는 정문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현숙이 민수의 상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시퍼런 멍, 터진 입술, 손목의 상처들. 정확히 언제부터였냐? 민수가 주변을 살피며 머뭇거렸습니다. 현숙이 하정우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하 병장, 지금 당장 생활관 복귀. 하정우가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현숙이 보따리에서 붉은 머리띠를 꺼냈습니다. 원래 이걸 주려고 왔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하정우 병장이 철모 안에 돌멩이 넣고 이 시간 행군시켰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현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게 다냐? 영하 야간 경계 때 방탄복에 얼음물을 부었어요. 4시간 동안 손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방아쇠도 못 당겼어요. 그때 김철민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하정우 병장이 증거 없애려고 난리예요. 휴대폰 동영상이랑 사진들을. 현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해. 김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무서워해요. 협박당해서 신고하면 전속 전까지 지옥 만들어주겠다고. 현숙이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참는 게 해결이 아니야. 헌병대원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조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현숙이 두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직접 신고해야 해. 민수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더 이상 후임들이 이런 일 당하게 할 수 없어요. 김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숙이 붉은 머리띠를 건네려 했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 끝나고 받을게요. 정말 해병다워졌을 때요. 너는 이미 충분히 해병다워. 민수가 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혼자 견디는 게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함께 말하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조사실로 향하는 길.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죠?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해병이고.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숙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정우 병장은 훈련 명목으로 고의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첫째, 철모에 돌을 넣어 행군시켰고,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정우가 헌병대원들에게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냥 강한 훈련이었다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하정우가 현숙을 봤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어머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행동 자체가 문제지. 하정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에서 김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포복 중에 뒤에서 군화로 등을 찍었어요. 민수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도 의무실 못 가게 했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샤워장에 세제물 부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영하 날씨에 속옷만 입고 밖에 세워놨어요.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숙의 손에서 붉은 머리띠가 바스락거렸습니다. 1시간 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김철민이 나왔습니다. 지친 듯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최영철 부사단장이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추가 피해자 6명 확인. 체계적 가혹행위로 판단됩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수조사 계속하세요. 은폐 가담자까지 전부. 현숙이 민수에게 다가가 붉은 머리띠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받을 자격이 충분해. 민수가 머리띠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때 복도에 긴급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대대 병사 집합, 즉시 집합. 현숙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말할 차례야. 다른 병사들 앞에서. 민수가 붉은 머리띠를 이마에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집합장으로 향하는 길. 민수의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해병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현숙이 뒤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참교육이 시작이야. 집합장에서 전 대대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민수가 정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맨 채로. 대대 집합장. 전 병력이 원형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정중앙에 선 민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맨 그의 모습이 새벽 햇살 아래 또렷하게 보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훈련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명확합니다. 하정우 병장은 훈련 명목으로 신병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쾌감을 느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철무 안에 돌을 넣고 2시간 행군을 시켰으며 영하 날씨에 방탄복 안에 얼음물을 부어 4시간 동안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포복훈련 중에는 뒤에서 군화로 갈비뼈를 찍었고 그로 인해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 의무실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순간 집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때 대열 뒤에서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철민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물꼬가 터진 듯 피해 병사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샤워장에 세제물을 부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지금도 대머리 자국이 남아 있어요. 네 번째 병사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영하 날씨에 속옷만 입고 밖에 2시간 동안 서 있게 했습니다. 동상 때문에 손가락 감각이 아직도 이상해요. 다섯 번째 병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구타 후에 신고하면 전속 가기 전까지 더 심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여섯 번째 병사가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건 해병 정신이 아닙니다. 진술이 이어질수록 집합장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던 병사들이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 한 고참병이 소리쳤습니다. 하정우 병장, 나와. 하지만 하정우는 이미 헌병대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김현숙이 천천히 집합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햇빛에 번쩍입니다. 모든 병사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현숙이 집합장 중앙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사들이 술렁입니다. 수사 결과 하정우,
병장과 공모자들의 체계적인 가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숙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전 부대 전출 사유서, 무마된 징계 기록, 그리고 서류 한 장을 펄럭이며 보여줍니다. 지역 유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메모까지.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현숙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최영철 부사단장. 네, 사단장님. 최영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하세요. 최영철이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정우 병장 외 공모자 3명, 은폐 가담자 2명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병사는 총 8명으로 모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벌 수위는 군사재판 회부 및 중징계 처분 예정입니다. 그때 집합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하정우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하정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숙이 하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하 병장,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하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해병을 강하게 만들려고.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해병은 강해야 하지만 잔혹해서는 안 됩니다. 현숙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맞다. 그것이 진짜 해병 정신이다. 현숙이 전체 병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병대 1사단 전 병력에게 명령한다. 모든 병사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혹행위 관련자 전원 기소 조치, 은폐 가담자는 즉시 직위해제, 충성, 우렁찬 대답이 집합장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현숙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병사들에게는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한다.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정우가 헌병대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이마에 붉은 머리띠를 만졌습니다. 김철민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해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현숙이 집합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해병은 강하되 정의롭게, 용맹하되 자비롭게. 필승. 전 병사의 구령이 포항 바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집합장이 해산된 후 현숙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해병 같죠? 넌 이미 최고의 해병이야. 붉은 머리띠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머리띠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의 증표, 정의의 상징.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세워진 이 순간 해병대 1사단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철민이 생활관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민수야, 혼자서는 위험해. 내가 하정우 사물함에서 증거를 더 찾아볼게. 어둠 속에서 김철민의 손이 떨렸지만 민수를 위해 그리고 다른 후임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발각되면 우리 둘 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그래도 해야 해. 증거가 있어야 믿어주잖아. 결국 김철민이 찾아낸 추가 증거들이 수사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합이 해산된 지 1시간 후 해병대 1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헌병대와 군기교육대가 부대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생활관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보고 침상 아래까지 확인했습니다. 숨겨진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관에서 수사관이 외쳤습니다. 여기 휴대폰 발견. 하정우가 숨겨둔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삭제하다만 동영상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신병들이 철모를 쓰고 비틀거리며 행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철모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거 철모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병사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탄복 안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두 번째 생활관에서는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하정우의 개인 사물함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병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 점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7점, 김철민 -5점, 이상훈 -9점.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뭔 점수인가요? 옆에 있던 군의관이 수첩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 이건 고통지수 같습니다. 얼마나 아파하는지 점수를 매긴 것 같네요. 모든 수사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생활관에서는 피해 병사들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정우 병장이 철모를 특별히 무겁게 만들어서 이 시간 행군을 시켰어요. 그가 목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도 목을 돌리기가. 그때 현숙의 뇌리에 20여 년 전 자신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던 그때.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소매를 걷어올리는 손이 부자연스럽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하 날씨에 특별한 방법으로 추위를 더하게 만들어서 4시간 경계를 섰어요. 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손 감각이. 현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해병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샤워장에 세제물을 부어서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그리고 신고하면 더 심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구타, 가혹행위, 협박까지. 현숙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 부모한테도 연락해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신고를 못했던 거예요.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가혹행위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돌멩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철모에 넣던 돌들인가 보네요. 창고에서는 얼음 제조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장비였습니다. 이건 뭐 하려고 가져온 거죠? 수사관이 주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하정우 병장이 며칠 전에 가져왔어요. 특별 훈련용이라고 하면서. 의무실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진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신병들의 진료 요청이 급증했는데 모두 거부당했어요. 누가 거부했나요? 하정우 병장이 훈련 중이니까 나중에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진료 기록을 자세히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동상 의심 3건, 목 디스크 의심 2건, 갈비뼈 골절 의심 1건 모두 치료받지 못했어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현숙이 수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공모자들은? 상병 2명, 일병 1명이 가혹행위에 가담했고 소대장과 중대장이 은폐에 연루되었습니다. 증거는? 휴대폰 영상, 피해자 증언, 물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원 구속 수사하세요. 네, 사단장님. 그때 한 수사관이 뛰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정우 병장의 개인 일기장에서 이전 부대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현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전 부대? 네,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번 은폐되었다는 내용이. 현숙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야. 조직적 범죄네요. 수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숙이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피해자 8명, 가해자 4명, 은폐 가담자 2명. 모든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숙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야. 수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김현숙은 사령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수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최영철 부사단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정우 병장의 개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영철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21년 강원도 부대에서도 같은 방식의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5명. 현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됐나? 부대 내 해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정우는 경징계 후 전속 조치. 경징계. 현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경상도 부대에서도 최영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7명. 역시 부대 내 해결. 현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3년 동안 계속?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최영철이 메모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매번 은폐에 가담한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정우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라는 점을 이용한 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이 메모를 보세요.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정우 부친 마이너스 지역 건설업체 대표, 지방의회 의원, 예비역 대령, 선처 요청. 현숙이 메모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군. 네, 매번 같은 패턴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조용히 전속시키고 피해자들에게는 입막음. 최영철이 서류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사단장님, 이상한 발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2021년 강원도 부대 피해자 명단에 현재 우리 부대 간부 이름이 있습니다. 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 이정훈 소대장입니다. 당시에도 하정우에게 똑같은 피해를 당했던. 그럼 왜 이번에는 막지 않았을까? 아마도 트라우마 때문에 개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대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정우 병장이 면회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온 사람이. 수사관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정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현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금? 네,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숙이 최영철을 바라봤습니다. 부사단장, 같이 가시죠. 네, 사단장님. 정문 면회소.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정우의 아버지 하진수였습니다. 옆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진수가 현숙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이시군요. 저는 하정우의 아버지 하진수입니다. 현숙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들 일 때문에 왔습니다.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하정우 병장의 변호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숙이 팔짱을 꼈습니다. 말해보세요. 먼저, 저희는 이번 일이 단순한 훈련 과정에서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오해? 하진수가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전과 달라서 조금만 강하게 해도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현숙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강하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부대 내에서 적당히 해결하는 것이 현숙이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적당히 해결? 하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저도 군 출신입니다. 예비역 대령이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진수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부대 발전을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현숙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진수와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성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투에서 현금 뭉치가 보였고 그 옆에는 박중대장 계좌 입금 내역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하진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사단장님, 괜히 언론에 나가면 부대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현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사단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크게 번지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수가 하진수를 보고 멈췄습니다. 하진수도 민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하진수가 현숙과 민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혹시 사단장님 아드님이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하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정우 아버지시네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하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사단장님 아드님이셨군요.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하진수를 말렸습니다. 하 회장님, 일단 나가서. 현숙이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진수 씨, 변호사님, 잘 들어보세요. 현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누구 어머니든 제 아들이 피해자든 상관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하진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현숙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진수와 변호사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조직적 범죄죠. 더 이상 은폐는 없습니다. 현숙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할 말 있니? 민수가 하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저씨, 하정우 병장이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고리는 끊으라고 있는 거지 감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진수와 변호사가 면회소를 나간 지 1시간 후 대대 집합장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 대대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 모두 집합했습니다.
집합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물론 소대장, 중대장들까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집합장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오후 햇살에 번뜩였습니다. 모든 인원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현숙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이 더 있습니다. 현숙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사 결과 이번 가혹행위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지속된 조직적 범죄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강원도 부대 피해자 5명, 2022년 경상도 부대 피해자 7명, 그리고 이번 우리 부대 피해자 8명.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매번 같은 수법, 같은 은폐 방식이었습니다. 현숙이 집합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공모한 자들이 우리 부대에도 있습니다. 순간 집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숙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병. 한 상병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정우 병장과 함께 신병들을 구타했습니다. 직접 가담했습니다. 김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일병. 또 다른 병사가 나왔습니다. 영상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증거인멸에도 가담했습니다. 박일병. 세 번째 병사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병들을 협박하여 신고를 막았습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3명은 하정우 병장과 함께 직접적인 가혹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때 현숙이 간부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을 묵인하고 은폐한 간부들입니다. 간부들이 긴장했습니다. 최 소대장. 한 소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신병들의 상해 신고를 3차례 묵살했습니다. 의무실 출입을 막는데 동조했습니다. 최 소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숙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중대장. 박중대장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급 부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부친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집합장이 술렁였습니다. 현숙이 서류에서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중대장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 하진수 명의입니다. 박중대장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숙이 집합장 전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가혹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부패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마에는 여전히 붉은 머리띠가 매여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참았습니다. 해병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집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은 강해야 하지만 폭력은 안 됩니다. 해병은 용감해야 하지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김철민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용기를 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후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피해 병사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정의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현숙이 감동한 표정으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이 진짜 해병 정신입니다. 현숙이 가해자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김상병, 이일병, 박일병. 너희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병사가 고개를 푸석 떨어뜨렸습니다. 최소대장, 박중대장. 두 분은 즉시 직위해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두 간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숙이 전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병장은 이미 구속되어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숙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부대 내 익명 신고함 설치, 24시간 운영. 둘째, 매주 인권교육 의무 실시, 모든 간부 참석. 셋째, 외부 감시기관과의 직통 한라인 개설. 넷째, 가혹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현숙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해병대는 강한 부대입니다. 하지만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정의에서 나옵니다. 필승. 전 병사의 구령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는 배신이 아니라 동료애입니다. 필승.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진짜 해병이 되겠습니다. 필승. 구령이 포항 바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대원들이 가해자들을 하나씩 데리고 갔습니다. 김상병, 이일병, 박일병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최소대장과 박중대장도 계급장을 떼고 연행되었습니다. 집합이 해산된 후 민수가 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죠? 현숙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짜 해병다운 부대를 만드는 시작. 민수가 이마의 붉은 머리띠를 만지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집합장. 정의가 승리한 이곳에서 새로운 해병 정신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훈련장. 민수가 선두에 서서 구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마에 메인 붉은 머리띠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좌로 굴러. 병사들이 일제히 구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참여합니다. 일어나. 정렬. 병사들이 깔끔하게 대열을 맞춥니다. 아무도 겁내지 않고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김철민이 민수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끌어주니까 훈련이 재밌어졌어.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신병 하나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감사합니다. 뭐가? 선임님이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게 됐어요. 민수가 신병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네. 그때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숙이 민수를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선 민수.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민수가 들어가서 격례했습니다. 박민수 상병, 입실했습니다. 현숙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수고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현숙이 책상에서 공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문이 왔어. 너와 다른 피해 병사들이 모범 해병상을 받게 됐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용기 있는 신고로 부대 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야. 현숙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아니 사단장님.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 별로 없다고?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현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바뀔 수 있었을까? 민수도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철민이랑 다른 친구들도 함께 했고, 맞아. 하지만 시작은 내가 했어. 현숙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처음 진실을 말했을 때 정말 떨렸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계속 참는 거였어요. 다른 후임들도 똑같이 당할 생각하니까.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진짜 해병 정신이야. 현숙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기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공식 포상은 아니지만 엄마 마음의 상이야. 민수가 메달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운 건 나야. 내 아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자라줘서. 그때 사령부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민과 다른 피해 병사들이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민수 불러가셨다고 해서 저희도 왔습니다. 현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왔어. 사실 너희들도 불러야 했는데. 현숙이 책상에서 여러 개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너희들 몫이야. 모든 병사가 똑같은 용기상을 받았습니다. 김철민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나야. 너희들이 있어서 이 부대가 달라졌어. 현숙이 모든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무엇인가요? 후임들을 잘 이끌어주는 거야. 너희들이 보여준 용기를 후임들에게도 전해주라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약속드립니다. 창밖으로 오후 훈련이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힘차게 엄마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강요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하는 소리였습니다. 현숙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필승. 민수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승. 다른 병사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필승. 그 소리가 사령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 훈련장에서도 병사들이 화답했습니다. 필승. 포항 바다 위로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고향에 휴가를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현숙이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민수가 천천히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붉은 머리띠가 나왔습니다. 햇살에 비친 머리띠가 여전히 붉게 빛났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이 머리띠, 이제 정말 다른 무게가 느껴져요. 현숙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무게? 처음엔 혼자 견디는 무게였는데, 이제는 함께 나누는 무게인 것 같아요. 민수가 머리띠를 현숙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잠깐 맡아주세요. 용기가 필요한 후임이 생기면 전해주려고요. 현숙이 머리띠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해병 정신이야. 바람이 불어와 머리띠 끝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다음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해병 같아졌죠? 현숙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너는 최고의 해병이야.
그리고 최고의 아들이고. 버스가 떠나고 현숙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붉은 머리띠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수의 손이 보였습니다. 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숙도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머리띠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버스가 멀어져 갈수록 현숙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머리띠를 품에 안은 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현숙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멀리서 훈련장의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승, 필승, 필승. 현숙이 붉은 머리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멀리서 훈련장의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승, 필승, 필승. 현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해병대 1사단에는 이제 진짜 필승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정의로, 침묵이 아닌 용기로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필승의 어머니 김현숙, 그리고 용기 있는 아들 박민수, 이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